안녕하세요. 대소문TV입니다. 먼저 제가 오늘 확인해 보니 구독자분들이 꽤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그래서 구독해 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투자 관점으로 앞으로 인기 있는 평형은 무엇인가, 이 수요와 공급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투자죠. 우린 투자 관점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이 아니고요. 미래를 얘기하는 거죠. 미래를 얘기하는 건데, 미래에는 어떤 평형이 인기 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합니다. 먼저 우리가 많이들 얘기하는 국민평형이라는 게 있어요. 85제곱미터인데 이게 아직 뭐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요건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인데 평으로 하면 한 32에서 35평형 정도 됩니다. 이게 전용면적이기 때문에 공유면적을 더하면 이제 우리가 말하는 평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은 한 32에서 33인데 35는 요거는 보통 주상복합 같은 경우가 좀 공유면적이 많아서 이렇게 평이 표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싶으시면요, 건축물 대장을 보시면 되거든요.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국민평형은 85제곱미터를 얘기하는데, 최근에 뉴스라든가 뭐 많은 분들이 59제곱미터, 이게 뭐냐면 이제 한 25평 정도가 되거든요. 25평형으로 이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그 근거로 첫 번째가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고, 두 번째가 고령화에 따라서 자녀분들을 출가 보내고 나서 이제 갈아타기를 하는 거죠. 작은 평수로 뭐 갈아타기 수요가 많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게 언론과 일부 이제 뭐 전문가분들이 이제 얘기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저는 뭐 전문가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저는 그냥 부동산 개발업에 오랫동안 종사를 했던 입장에서 실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실제 실무적으로 보면 1인 가구가 증가했니, 이런 거는 큰 의미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TV 보시나요? TV? 저는 나온산을 보거든요. 이거 좋아합니다. 근데 나온산 사시는 분들 1인 가구죠. 이분들이 작은 평수 사시나요? 아니죠. 큰 평수 삽니다. 엄청나게 큰 평수 삽니다. 엄청 큰. 예를 들면은 거기 박나래 씨가 구입한 단독주택은 약 100평 정도 된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 되는 정도로 큰 걸 삽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면적을 선택하는 게 아까 말한 뭐 1인 가구라든가 갈아타기라든가 이런 부분도 분명히 영향을 끼치지만, 가장 큰 영향은 돈입니다. 돈. 우리가 돈이 많으면 큰 평수 사고 싶어 하고요, 돈이 적으면 돈에 맞춰서 작은 평수로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 차로 비유를 해도 우리가 작은 경차를 타나 대형차, 대형 세단을 타나 운송수단으로서의 역할은 똑같이 있고요. 내 한 몸 태우고 어느 목적지까지 가는 데는 둘 다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돈이 많아지면 좋은 차로 바꾸는 심리가 커지죠. 마찬가지입니다. 집도 이 돈이 많아지면 그거에 따라서 큰 평수를 선호를 하게 되고 작은 평수를 또 선택을 하게 되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돈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요거에 관한 얘기를 한번 드려보면요, 오늘 내용은 먼저 투자라는 걸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투자, 미래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자, 이게 연도별 입주 아파트 중에서 대형 평형 비중을 보여주는 표인데요, 22년도까지 이제 나와 있는 건데, 이제 큰 틀에서 보시면 옛날 과거 2010년도쯤에는 33.7%, 그러니까 100세대면은 거의 33에서 34세대 정도가 85제곱미터를 넘어가는, 뭐 대부분 이제 40평, 50평 이상이겠죠. 그런 것들이 공급이 됐는데, 지금 입주하는 걸 보면 100세대 중에서 한 5, 6세대만 그 정도 평수가 공급이 되고, 기본적으로는 85제곱미터 이하, 아까 얘기했지만 25에서 한 32평 정도의 아파트가 거의 95%를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요게 꽤 길었어요. 지금 보시면 뭐 10%대 요 보면 2014년도부터 계속 이러한
국민평형 이하의 아파트를 공급하는 비중이 높았고 대형 평형을 공급하는 비중은 상당히 낮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걸 보면 우리가 미래를 얘기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그냥 1인 가구 수가 많아지고 노령화가 되니 고령화가 되니까 그냥 계속 작은 평수를 선호할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분명히 요 시점에 이 대형 평수의 입주 물량이기 때문에 살고 있던 분들이 이렇게 아래로 작은 평수로 갈아타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반대로 같이 대형 평수로 이동하고 싶은 수요도 있다는 거죠. 큰 집에 살다가 또 큰 집으로 가고 싶은 분은 분명히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새 큰 집은 지금 계속 공급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거는 미래에서 보면 어떻게 될까요? 희소성이 되게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겠죠. 다음 기사의 헤드라인만 한번 보면요. 자, 인구 감소의 소형평형 인기 트렌드 바뀔 수 있어 투자 주의해야 라는 게 2024년 4월 25일 얼마 전의 뉴스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이 한 줄 때문에 했거든요. 근데 실제 보시면 경기가 안 좋을 때만 소형이 인기고 시장이 좋을 땐 트렌드가 바뀔 수도 있다라는 이 헤드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었는데 경기가 우리가 돈이 없으면 경기가 안 좋다는 얘기죠. 돈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일단은 그 돈에 맞춰서 구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계획을 세우죠. 내가 지금은 돈이 좀 적어서 작은 평을 사지만 내가 돈이 생기면 큰 평수로 가리라. 이런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매수를 하게 되죠. 그런데 이게 이제 계획대로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이제 다음 거를 한번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자, 우리는 경기가 안 좋을 것 같아서 작은 평수를 샀는데 경기가 좋아지면 큰 평수로 가야지 이런 생각을 아까 한다고 말씀드렸죠. 요게 이제 한 단지입니다. 같은 단지고요. 같은 단지고 위치는 세종이고 아파트 이름은 안 했습니다. 이제 거래량이 많은 거를 이제 3개를 뽑았는데요. 하나는 24평이고 이게 이제 5구제곱미터죠. 이게 이제 84 국민평형 34평이고 이게 그보다 큰 43평형입니다. 자, 보시면 최초에 4억 1천이었어요. 그리고 34평형은 5억 6천이었고 43평형은 6억 1천이었습니다. 여기에 가격 차이가 얼마인가요? 1억 5천입니다. 여기도 여기가 가격 차이가 1억 5천입니다. 자, 24평에 비해서 43평은 3억이 비쌌었죠. 19년도 기준으로 3억이 비쌌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색깔을 바꿔서 이제 최고가를 찍었던 데를 보면 6억 8천이고 9억 8천이고 13억입니다. 여기서 여기 가격 차이는 얼마인가요? 3억입니다. 여기서 여기는 가격 차이가 얼마인가요? 3억 2천입니다. 자, 처음에 24평에서 43평의 가격 차이는 두 개 합쳐서 3억의 가격 차이였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나요? 6억 2천의 가격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훨씬 대형 평수가 가격이 많이 올라갔다는 얘기죠. 자,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서 지금 시점으로 가격이 낮아졌을 지금 시점으로 보면 자, 24평은 4억 4천입니다. 그리고 34평은 6억 6천이고요. 43평은 8억 3천입니다. 그럼 여기서 볼까요? 가격 차이가 여기는 2억 2천입니다. 여기서 여기는요 1억 7천입니다. 자, 보시면 최초에는 1억 5천, 1억 5천, 1억 5천의 차이였는데 지금은 여기는 2억 2천 차이고요. 여기는 1억 7천 차이예요. 그 가격보다 훨씬 차이가 커졌죠. 자,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상승기가 이렇게 오게 되면 대형 평수가 훨씬 많이 올라가고 하락기가 오면 훨씬 많이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 평수를 들어가면 43평형이 아주 큰 대형 평수는 아닙니다. 국민평형보다 좀 높은 건데 여튼 대형 평수는 일반적으로 아주 많이 올라가고 아주 많이 떨어진다라는 그런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건 어디나 좀 비슷하게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 평수를 매수함에 있어서는 사실은 조금 신중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어떤 방식으로 매수를 하게 되냐면 소형과 중형, 중형이 85제곱미터입니다. 국민평형, 대형. 자, 이렇게 있으면 이 세 개가 가격 차이가 별로 안 날 때, 가격 차이가 낮으면 어떻게 되냐면 소형 살 거 조금 더 보태서 중형 사지, 중형 살 거 조금 더 보태서 대형 사지, 이런 식으로 원활하게 움직이는 때가 오거든요. 대형이 많이 떨어져서. 그리고 나면 시간이 지나서 이런 상승기가 왔을 때 가격은 대형은 폭등하게 됩니다. 자, 오늘도 그럼 다음 얘기를 한번 잠깐 드리면요. 우리가 이제 항상 집값이 올라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가격에 맞추느라고 작은 평수를 가고 있는데, 이게 주변 사람들은 왜 작은 평수를 선택하냐에 대한 이유를 찾으려고 하거든요. 그 이유를 찾는 게 이제 뭐 트렌드가 변한 거다, 뭐 1인 가구가 증가됐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실제 1인 가구가 증가하든 1인 가구가 늘어나든 고령화가 되든 어떠한 이유든 간에 인간의 욕망은 변하지 않습니다. 욕망은 크고 편한 이런 곳에 살고 싶어하는 욕망인 거죠. 이 욕망은 그대로 있는데 단순히 이것만 가지고 트렌드가 변했다 라고 하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트렌드는 말 그대로 트렌드는 변하면 또 변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복고 같은 거 요즘 많이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투자 가치는 희소성이고, 희소성이 되게 중요하죠. 우리가 뭐 한정판 이런 거 되게 열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희소성이 처음에는 가만히 있다가 수요를 만나게 되면 가격은 폭발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수요가 확 생기는 시점은 언젠가요? 가격이 비싸도 감당할 수 있을 때죠. 그때는 경기가 좋아질 때, 돈이 많아질 때, 이때입니다. 이런 시점은 우리가 얼마 전에 경험했어요. 코로나 때 엄청난 자금이 풀리면서 이런 경험을 했었죠. 이런 부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투자는 지금 당장이 아닌 미래를 보고 판단해야 된다 라는 이 한마디를 드리면서 저는 투자를 한다면 저는 소형 평형보다는 대형 평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형 평형을 굳이 투자를 하겠다 그러면 시세 차익도 물론 노리겠지만, 이거는 임대 수요라든가 약간 렌탈 쪽의 수요를 생각한다면 가능한다고 저는 판단을 하지만, 더 높은 수익을 추구하고 한다면 전 대형 평수가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도 보셨겠지만 대형 평수는 가격이 정말 높게 올라가기도 하지만 또 하락할 때는 정말 무섭게 하락을 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부분 생각하셔서 좋은 투자 하시길 바라고요.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